2017년 12월 캐나다 온타리오 오샤와에 있는 한 주택의 집주인은 막힌 배수관을 뚫기 위해 배관공을 불렀습니다. 세입자로부터 계속해서 물이 잘 내려가지 않고 심한 악취가 난다는 불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배관공은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고 막힌 배관을 뚫기 시작한 그는 곧 이상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배관에서 고기처럼 생긴 정체 모를 덩어리들이 사람의 털과 뒤엉킨 채 끌려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음식물 쓰레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덩어리가 나오는 것을 본 배관공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배관공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ommunications. I'm a plumber and I'm on site for a job, and we're snaking a drain, and we've been pulling back. We probably pulled back about 10 pounds, 15 pounds of it looks like flesh type of stuff, meat, and we don't know what it is.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배관공이 발견한 섬뜩한 물질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밀 감식을 거친 결과 배수관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살점이었습니다. 누군가 시신의 일부를 변기에 무자비하게 내려보낸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끝에 미제로 남아있던 2건의 실종 사건이 이곳에서 연결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999년 7월) 로리 헤색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샤와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용한 교외 지역에서 자란 그녀는 밝고 활기찬 아이였으며 학교 생활에도 충실했던 로리는 아미캐딧이라는 청소년 군사훈련 단체에서 활동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그녀는 올해의 캐딧을 2차례나 수상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그녀의 삶은 점점 어두운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입생이 된 로리는 처음으로 약물에 손을 대었고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약물 중독과 함께 그녀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갔고 어린 시절의 활기차고 희망찬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녀의 가족사도 평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로리의 외할아버지는 한때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바이커 클럽이었던 사탄스 초이스 모터사이클 클럽의 창립자였습니다. 무법자 바이커였던 그는 약물 및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총 22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11명에서 16명 사이에 자녀를 두었다고 알려졌으며 그중 한 명인 로리의 어머니는 남동생인 할리 긴든과 함께 자랐습니다. 덕분에 로리는 외삼촌인 할리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할리는 온타리오주 오샤와에서 의류 매장과 타투샵을 운영하는 동시에 헬스 엔젤스 바이커 조직의 일원이었으며 약물 관련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 새겨진 41승 0패라는 문신은 교도소에서의 싸움 기록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가 얼마나 폭력적인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친 삶을 살았던 할리도 조카 로리에게만큼은 한없이 따뜻한 외삼촌이었습니다. 2016년 로리가 17세였을 때 로리는 가출한 후 거리에서 생활하며 약물에 손을 떼는 등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세너는 딸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직접 아동복지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카가 자신처럼 점점 어두운 길로 빠지는 것을 걱정하던 외삼촌 할리도 로리를 돕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리는 여전히 약물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웠고 스스로도 삶을 바로잡고 싶어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로리는 새로 사귀기 시작한 남자친구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고 2017년 8월에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리는 아기를 낳기로 결심했고 엄마가 된다는 사실의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로리에게 뜻밖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2017년 8월 10일 어머니 세넌이 살고 있던 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로 인해 세넌은 부상을 입었으며 가족의 반려견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로리는 감정적으로 흔들렸고 다시 약물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말 삼촌 할리가 로리를 만났을 때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말이 적었으며 무언가를 숨기는 듯 했다고 합니다. 헤어질 때 로리는 삼촌을 꼭 안아주었는데 그는 나중에 그 순간을 떠올리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8월 29일 로리는 친구와 그 친구의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로리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으므로 정신과를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친구와 친구의 어머니는 병원을 떠났고 로리는 진료를 받기 위해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15분 동안 대기실에서 앉아있던 로리는 결국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은 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을 나섰습니다. 이 CCTV 영상 속 홀로 병원을 나서는 모습이 로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다시 방황하며 마약에 손을 댄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로리가 사라진 지 2주 후인 2017년 9월 11일 오샤와 항구에서 할아버지와 11세 손자가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물 위에 떠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쓰레기라고 생각했고 깨끗한 호수를 유지하려는 마음으로 그것을 낚싯줄에 걸어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약 30분간의 노력 끝에 그들은 그물을 이용해 물체를 끌어올려 부둣가로 옮겼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닭이나 작은 포유류 같은 동물의 사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건져 올린 것은 다름 아닌 여성의 몸통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사지를 절단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발견에 오샤와 항구는 순식간에 경찰이 출동한 범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Somebody killed a woman and dumped her remains. We are live over the Oshawa Harbor. Good evening. The busy spot along the waterfront is now a disturbing crime scene. The discovery made by a fisherman and his grandson. They saw a torso in the water. Lots of questions tonight, very few answers. Who was this woman? Where did she come from? Who wanted her dead? 경찰은 즉시 시신을 수습해 신원 확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온타리오 호수는 워낙 넓은 지역이었기에 경찰은 시신이 다른 곳에서 떠밀려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발견된 여성의 몸통에는 골반이 없었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부패가 진행된 상태여서 피해자가 임신 중이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DNA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내려 했지만 결과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DNA 분석 결과 발견된 몸통의 DNA가 로리의 가족이 제공한 샘플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로리의 실종 사건은 캐나다를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호수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씻어내버렸고 로리가 병원을 떠난 후의 행적도 완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경찰은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조용히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샤와의 한 임대주택에서 하수관이 막혀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배관공이 출동했습니다. 며칠 동안 배관 문제로 세입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던 가운데 지하에 거주하던 아담 스트롱은 아무래도 콘돔이 부풀어서 막힌 것 같다고 말했고 그는 배관공을 부르기 전에 직접 해결해보겠다며 이웃에게 배관 청소 도구를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집주인은 곧 배관공을 불렀습니다. 배관공이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막힌 원인이 지하에 사는 아담의 욕실에서 비롯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배관공은 아담의 문을 두드렸고 그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며 태연한 척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강렬한 악취가 배관공의 코를 찔렀습니다. 배관 청소가 시작되자
곧 정체불명의 물체가 배관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배관공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아담의 지하문을 두드리자 그는 놀랍게도 아무런 저항도 없이 문을 열었으며 다 끝났군, 그건 시체가 맞아 라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아담은 태연하게 자신이 사람을 죽여서 변기에 버렸다는 것을 인정했고 경찰은 즉시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약 시신의 나머지 부분을 찾고 싶다면 냉동고를 열어봐 라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그의 냉동고를 열었고 그 안에는 절단된 신체 부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목에 얼라이브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는 머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리의 것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얼굴에는 여러 개의 골절과 상처가 있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불분명했습니다. 그녀의 혈액에서는 약물이 검출되었지만 정확한 복용량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녀가 목이 졸렸거나 둔기에 맞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지하집 내부는 극도로 어수선하고 더러웠으며 각종 결박 도구와 성인용품이 널려 있었습니다. 또한 망치와 칼 같은 무기도 발견되었는데 특히 망치에서는 로리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 속에서 혈흔이 묻은 로리의 운동화가 발견되었으며 침실벽에서도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로리가 이곳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수색 도중 파이프 폭탄이 발견되어 폭탄 해체반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폭탄을 안전하게 제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부엌 서랍에서 사냥꾼들이 동물을 해체할 때 사용하는 특수칼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칼이 로리의 시신을 절단하는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즉시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칼에서 검출된 DNA는 로리의 것이 아니라 실종된 지 10년이 넘은 캔디스 피츠패트릭의 것이었습니다. 캔디스 피츠패트릭은 2008년 3월 19세의 나이로 실종되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로리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약물 문제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며 거리 생활을 했고 가족들은 오랫동안 그녀를 애타게 찾아다녔지만 실종된 이후로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냉담한 태도로 로리의 시신을 훼손한 과정까지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No way of getting around that I chopped her up. There's no way. Okay. And I understand. Apparently the plumbing was all up in that house. That aided in my capture and your capture. Yeah. Yeah, for sure. You know, I was sitting down in my basement after the plumbers left and I was like, am I going to get away with this? I don't know. Should I leave now? I don't know how appropriate this is, but I'd like you to pass on to her mother and her father my condolences. 그는 2017년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에 시신 훼손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The 24th is when you start this, just at Christmas Eve. Yes. Are you doing this while it's frozen or partially defrosted? Completely defrosted. Okay. Now that would take several hours, wouldn't it? No, not bathed up full of hot water. Oh, okay. 신문 과정에서 아담은 로리를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함께 저녁을 먹은 적도 있었고 그녀가 여러 번 자신의 집을 방문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사들에게 로리의 시신을 훼손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녀를 죽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살인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형사가 로리의 몸통이 호수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 언급하자 그는 그게 물에 뜰 줄은 정말 몰랐어요. 떠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가 직접 로리의 시신을 유기했음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신을 유기하는데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귀찮아서 라고 답했으며 DNA가 묻은 칼을 버리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담은 캔디스의 살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으며 그녀의 시신을 어디에 유기했는지에 대해서도 함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집에서 캔디스의 DNA가 검출되었고 사냥칼에서도 그녀의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가 캔디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11월 아담 스트롱은 로리 헤셋과 캔디스 피츠패트릭을 살인한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습니다. 아담 스트롱은 1972년생으로 2017년 로리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당시 45세였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하면서 그가 극단적인 폭력성과 변태적 성향을 지닌 인물임이 드러났습니다. 아담은 주유소에서 파트타임을 하고 가끔 영화 촬영장의 보안 요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그는 자신의 범죄를 불우한 성장 환경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담 스트롱의 재판은 2020년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아담과 관계를 맺었던 2명의 여성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여성을 향한 그의 폭력적인 성향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약 20년 전 그가 20대였을 때 사귀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그와의 관계에서 결박과 목조르기를 동의하에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성은 동의 없이 강제로 목이 졸렸으며 그때 자신의 안전이 두려웠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아담의 변호인 측은 희생자들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고 아담은 당황하여 시신을 유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로리의 머리 부상은 이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진행된 재판은 대부분 화상회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은 피곤하다는 이유를 대며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변호인과의 상담도 거부하며 재판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법정에서 그의 반사회적 성격과 죄책감 없는 태도를 강조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2021년 3월 16일 법원은 아담 스트롱에게 1급 살인 및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7월 아담은 교도관에게 캔디스 피츠패트릭의 시신이 묻힌 장소를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자백을 바탕으로 오샤와의 한 교차로에서 캔디스의 시신을 발굴했고 1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던 그녀의 가족은 마침내 딸의 흔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으로 딸을 보내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편 아담은 감옥에서 로리 가족과 연결된 바이커 갱단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바이커 갱단이 그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그들의 강력한 영향력과 조직력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아담이 감옥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